안녕하십니까. 상황판단검사의 김민진입니다. 저는 소대장일 때 신교대에서 교관 생활을 하고 그 다음 인사장교를 역임을 하고 그 뒤에 중대장을 거친 김민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황판단검사에 대해서 정말 이 과목을 강의를 듣는 걸 정말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상황판단검사, 이 검사를 왜 하는지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황판단검사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특수조직인 군 상황에서 실제 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태도나 가치에 대한 이 정말 여러분 생각하고 행동하는 부분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두 번째는 다양한 가상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제시를 하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군 생활에서 요구하는 행동인지 그것들이 일치하는지 정말 적합한 행동을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인적검사가 반영하지 못하는 군 조직만의 직무 상황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인지요인 및 성격 요인,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일을 했던 경험을 모두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검사가 바로 상황판단 검사입니다. 이 상황판단 검사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배점이 정말 낮은 배점은 아닙니다. 1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상황판단 검사가 필기검사만으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면접 시험에서도 꼭 한 가지 문항은 이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판단 검사가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배점이 그다지 낮은 배점이 아니고 또 면접 강의와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집중력 있게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상황판단 검사와 연계해서 저희 수박스터디에서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있는 면접 강의도 같이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상황판단 검사를 이렇게 시험을 보실 때 표시 방법, 답안지 표시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상황판단 검사 보면 답안지가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적합하다, 이 행동을 했을 때 정말 옳은 판단이고 좋은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M란에 most, 이 란에 표시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정말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땐 군 조직에 있어서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 정말 악영향을 이끌어 오겠다, 하지도 않은 상황보다도 더 정말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신 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리스트 이 부분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판단 검사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 상황판단 검사는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정확한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정답이 존재하지 않고 예비검사 시행 및 분석 과정을 거쳐서 정확한 답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과목에 대해서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군 조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래야지만이 정확한 답을 이끌어내실 수가 있고, 이러한 유형들을 여러분들과 이제 앞으로 사례들을 거쳐가지고 그 상황마다 맞춰가지고 답을 뽑아보겠는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많은 유형을 접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데 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인데, 사자성어에 역지사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하라는 건데, 이 모든 문제, 상황판단 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 그리고 모든 상황, 그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 자신이 처한 문제이고 상황이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시면 옳은 판단, 정확한 가장 적합한 행동을 이끌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역지사지의 적용 시기를 보시면 임무부여 및 지시사항 하달했을 경우에 상대방, 그러니까 상급자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임무를 부여하였는지, 지시를 하였는지 이것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내가 임무를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상급 지휘관이 어떠한 목적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임무를 부여했는지 그 생각을 먼저 생각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임무 완수를 하지 못했거나 성과가 저조하시, 이것은 반대 상황입니다. 앞에는 상급자가 이 임무 부여했듯이 이렇게 상황이지만, 두 번째는 내가 간부로서 부하, 소대원들에게 임무를 하달을 했습니다. 임무를 하달하였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나 그 성과가 저조했을 때 상대방의 부하의 입장에서 어떠한 상황이었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먼저 판단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임무를 부여했는데 어떠한 악조건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못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 사람 입장에 가서 생각을 해보시고 적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잘못했을 경우입니다. 자, 어떠한 부대에서 사고라든지 그리고 실수로 인해서 군대 비품을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무슨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자신의 부하나 소대원들이 잘못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병사가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까? 왜 이러한 과오를, 잘못된 사항을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경우, 자, 병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병사의 그 가족 중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신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이 입장이 됐는데 우리 부모님이 편찮으시다. 아니면 어떠한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뒤에서 사례들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풀어보는 상황이겠지만, 그 상황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 상황 판단 검사에 있어서 어려움을 갖지 않고 가장 적합한 사항들을 이끌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다. 자, 이것으로 간단하게 상황 판단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사례를 들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 1. 자, 어느 날 당신의 부하 중 한 명에게 공적인 업무를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하가 명령을 수행하기 전에 중대장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시간적인 문제로 인해서 결국 부하는 중대장의 심부름만 하고 당신의 명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오리엔테이션, 상황 판단 검사에 설명했듯이 역지사지 입장으로 가보시고 병사의 입장이 되보시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자, 선택지 사항을 보시면 첫 번째, 1번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처벌한다. 2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 3번 중대장에 가서 개인적인 업무에 대한 심부름을 시킨 것에 대해서 항의한다. 네 번째, 부하를 불러 왜 자신의 명령한 업무를 하지 않았는지에 관해 물어본다. 5번, 군대 내에서 상관의 개인적인 업무는 심부름은 부당한 것이라고 군 관련 홈페이지에 익명의 글을 남긴다. 6번, 부하에게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일이 충돌할 때는 공적인 업무가 우선이라고 설교한다. 7번, 군대는 계급이 우선이므로 부하의 행동에 대하여 칭찬한다. 자,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먼저 가장 적합한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번 문항에 있는 부하를 불러 왜 자신이 명령한 업무를 하지 않았는지에 관해 물어본다. 자, 이거는 부하에게 왜 내가 지시를 했는데 임무 완수를 못했느냐, 어떠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지 않았는지에, 업무를 하지 않았는지에 관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병사가 중대장이 먼저 시킨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심부름이라고 할지언정 상급자, 중대장이 먼저 시킨 게 있어서, 먼저 시킨 일이 있어서 그 업무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질책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하에게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업무가 충돌했을 때는 공적인 업무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한다, 설교한다. 자, 이 부분은 정말 맞는 말이죠. 부하나 사회생활이나 군생활도 맞지만 공적인 업무가 항상은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업무가 우선이고, 다음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러한 이번과 똑같은 일에 처했을 때
그때는 먼저 공적인 업무를 하고 그때 사적인 업무는 뒤로 미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군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업무의 우선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선순위를 두는 방법이 있는데, 시간이 없거나 시간이 많은 것과 그리고 일의 중요성과 일의 중요성이 저하되고 높은 것,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될 건 시간이 없고 그리고 일의 중요성이 가장 높은 게 1순위입니다. 가장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시간이 없고 일의 중요도가 높을 때 1순위를 두시고, 일의 중요성은 낮지만 시간이 부족한 상황인 것을 2순위, 그리고 시간은 많고 일의 중요도가 높다 그랬을 경우에 3순위, 그리고 일의 중요도가 낮고 시간이 많은 경우를 4순위로 두시고 여러분들이 임무를 수행하면 가장 적합한 행동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지 않아야 될 행동입니다. 군대 내에서 상관의 개인적인 심부름은 부당한 것이라고 군 관련 홈페이지에 익명의 글을 남긴다. 자, 이것은 정말 조그마한 일을 이만큼 크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정말 조그마한 일을 갖다가 군 관련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중대장에게 정말 곤란한 처지를 만드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시고요. 그 다음은 개인적인 업무에 대한 심부름 시킨 것에 대해서 중대장에게 항의한다. 항의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중대장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중대장님, 개인적인 업무는 정말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볍게 그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자, 중대장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사병에게 이런 업무를 시켰는데 중대장 생활 때문에 심부름 때문에 제 임무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한마디로 농담처럼 가볍게 흘러가듯이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처벌한다. 자, 이것은 병사가 어떻게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중대장이 임무를 내렸고 설령 개인적인 업무를 내렸지만 그래도 임무를 내렸기 때문에 그 임무를 수행하려고 이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을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군대는 계급이 우선이므로 부하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한다. 이것은 잘못된,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소대장에게 중대장이 저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내려서 이 임무를 못했습니다 라고 사전에 중대장이 제가 임무를 부여했을 때, 여러분들이 임무를 주었을 때 사실은 중대장이 이러한 개인적인 업무를 지금 준 상황이라 지금 이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상황 설명을 했더라면 그 병사에게, 부하에게 공적인 업무를, 부대 업무를 맡기지 않고 또 다른 부하에게 임무를 하달해서 임무 수행이 가능했을 건데, 그 잘못된 부분을 칭찬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긴다. 자, 이 부분은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병사가 중대장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임무를 못했다라는 것을 자신이 인지하고 있을 때, 중대장 심부름을 인해가지고 못했으니까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상황은 보았고요. 두 번째 상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지사지의 입장이 돼보시는 겁니다. 자, 좀 전에는 병사에게 임무를 하달했는데 그 병사가 중대장의 업무 때문에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들이 병사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중대장이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데 심부름을 하러 가는 사이에 대대장이 또 다른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정말 이 역지사지, 아까 그 병사의 입장이 여러분이 되시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정말 많은 상황들이 발생될 겁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적합하게 행동을 취해야 될 상황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택지를 보시면 중대장이 먼저 심부름을 시켰으므로 중대장의 심부름을 먼저 한다. 두 번째, 대대장이 직급이 높은 사람이므로
대대장의 심부름을 먼저 한다. 세 번째, 중대장의 심부름을 먼저 하고 대대장의 심부름은 나중에 한다. 왜? 중대장이 먼저 나한테 임무를 줬으니까 중대장의 임무를 먼저 하고 두 번째로 나한테 심부름을 시킨 대대장 거를 두 번째 한다. 그리고 4번은 바뀌죠. 본인이 대대장의 심부름은 본인이 하고 중대장의 심부름은 다른 간부에게 부탁한다. 5번 중대장의 심부름은 본인이 하고 대대장의 심부름은 다른 간부에게 부탁한다. 6번 성격이 좋고 너그러운 상관의 심부름을 뒤에 한다. 뭐 대대장이 성격이 좋고 중대장이 뭐 성격이 나쁘다. 그럼 대대장 거를 나중에 하고 중대장 걸 먼저 한다. 뭐 이런 상황이겠죠. 자, 7번 일의 중요도를 따져 심부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당장 하지 못하는 심부름은 미리 양해를 구한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 해야 될 상황은 좀 전에 제가 설명을 일의 중요도, 우선순위를 둔다고 했죠. 일의 중요도를 먼저 따집니다. 시간이 있는지 촉박한지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당장 하지 못하는 심부름은 미리 양해를 구한다. 자, 대대장님께 임무를 받았습니다. 근데 대대장님이 주신 임무가 더 급합니다. 그러면 중대장에게 보고를 해야죠. 중대장님, 지금 대대장께서 이런 임무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대장의 임무는 지금 하지 못할 것 같으니 대대장의 업무를 먼저 하고 난 뒤에 중대장님 업무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중대장의 입장에서는 정말 시간이 급박하다. 빨리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 너는 대대장님이 주신 임무를 해라. 중대장이 나에 대한 임무는 다른 간부에게 임무를 하달을 할 테니 너는 대대장 업무를 해라. 이렇게 조치를 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대 상황이면 또 반대 상황처럼 대대장님이 다른 부하에게, 다른 소대장에게 임무를 줄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두 가지 업무가 모두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대장의 심부름은 본인이 하고 중대장의 심부름은 다른 간부에게 부탁한다. 자, 일의 중요도를 따지면 무게감을 두면 중대장님과 대대장님이 있는데 어디가 무게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상급자인 대대장에게 무게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대장의 심부름은 먼저 자기가 하고 중대장의 심부름은 다른 소대장이나 다른 간부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상황 설명을 하고 중대장 임무를 못할 것 같으니 내 대대장 업무를 할 동안 네가 좀 중대장의 업무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고요. 다음은 상황이 바뀐 거예요. 중대장 업무는 내가 하고 대대장의 업무는 다른 간부에게 부탁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성격이 좋고 너그러운 상관의 심부름을 뒤에 한다. 자, 여러분들 성격이 그 사람의 임무의 중요도가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이 임무가 무게감이 적다?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의 성격을 가지고 상관을 갖다가 농락하고 비웃는 행위입니다. 절대 이렇게 상관을 농락하는 이러한 행위는 절대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 중대장이 먼저 심부름을 시켰으므로 중대장이 심부름을 먼저 한다. 자,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일의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는데 이건 단지 그냥 중대장이 먼저 나한테 임무를 먼저 했기 때문에 단지 그 판단 하나만으로 이러한 행동을 취하는 건데 절대 이러한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대장이 직급이 높은 사람이므로 대대장의 심부름을 먼저 한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중대장의 업무, 대대장의 업무가 있는데 대대장이 그냥 단지 계급이 높으니까 일의 우선순위를 따져보지 않고 높은 사람의 상관의 임무를 먼저 수행하는 이러한 행동, 그러니까 일의 상황 판단을 먼저 하십시오. 여기 이 문항에 있어서는 상황 판단을, 이 업무의 임무에 대한 중요도와 시간과 이런 것들을 모두 판단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를 두셔서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단지 직급이 높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대장의 심부름을 먼저 한다. 이 상황은 피하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대장의 심부름을 먼저 하고 이후 늦게라도 대대장의 심부름을 한다. 자, 이 상황 예문에는 없지만 대대장의 심부름을 먼저 하고 이후에 늦게라도 중대장에게 심부름을 한 후에 사정을 말씀을 한다. 자, 이거는 뭐냐? 일의 우선순위를 따지는 겁니다. 중대장의 업무가 더 중요하냐? 대대장의 임무가 더 중요하냐? 우선순위를 두시고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1순위라고 생각하는 심부름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차후에 임무 완수를 하지 못한 늦게라도 그 중대장과 대대장에게 상황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만저만해서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게 우선순위가 있어서 이 업무를 처리를 했고 그
그 뒤에 상대방 중대장이나 대대장의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라고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것은 이 네 가지 상황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 중에서는 무게감이 낮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해야 할 행동 중에서도 가장 낮은 행동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상황 판단 검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떠한 말씀드렸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상황 판단 검사를 접하셔야 된다. 그리고 일의 우선순위를 두어서 여러분들이 상황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까지 여러분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까지는 두 가지의 사례에 대해서만 알아보았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많은 상황과 사례들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